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주식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본 채널은 결코 특정 종목 매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송이 아니고요.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분석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은 회원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시황했던 거하고 너무 비슷한 내용이어가지고 오늘 또 정리하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한마디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갈수록 줄어들고 하락을 저지하기에 바쁜 장이다. 또 많이 빠졌다는 것이 유일한 호재이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너무 팽배하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주말에 우리 국내적으로 큰 뉴스는 그동안 오랜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마음을 우울하게 했고요.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삼성그룹의 향후 주가 흐름 또는 지배구조 변화는 어떻게 될 건지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팽배하다 하는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보나 또는 우리 국내적으로 보나 뭔가 지금 안개 속에 답답하게 갇혀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미국도 물론 뭐 코로나가 전 세계 2차 팬데믹을 지배하기는 하지만은 미국도 초반에 바이든 후보가 현격하게 지지율을 앞서고 있는 것처럼 이미 승부가 끝난 것처럼 바이든 후보의 정책 관련주라든가 그런 종목 중으로 활발하게 상승세들을 타던 증시가 최근 들어서는 일단 트럼프의 추격도 만만치 않고 결국은 또 트럼프가 어, 승리하는 거 아니냐. 또 무엇보다도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더 연상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좀 약간 건강 면에 이런 문제들은 없겠지만 좀 다소 활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활발했던 지지율을 많이 좀 추월당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뭐 가까스로 동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도 뭐 코로나는 국내적으로 가까스로 잘 통제가 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은 뭔가 불투명하고 여전히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지금 전세 대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민심을 얻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평도 있는 반면에 또 대주주 과세 한도도 고집스럽게 3억으로 축소를 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증시에 들어왔던 일반 소액 투자자들마저도 증시 조정이 좀 깊어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동안 편입했던 주식을 일부 현금화한다든가 또는 매수를 눈에 띄게 늦추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이 과도하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매수세를 유인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잠시 후에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겠지만 코스닥의 하락세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희 회장님의 별세 소식으로 향후 삼성그룹의 후계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이미 회장님이 장기간 와병 중에 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대비가 다 돼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셔가지고 후계 구도에 혼란이 온다든가 그러는 것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미 정해진 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17%를 소유한 거로 돼 있는데 이 삼성물산을 통한 지배주주 체제가 굳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분석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물산이 이미 삼성전자도 5%를 소유하고 있고 또 삼성생명을 19% 보유하고 있는데 또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8% 이상 가지고 있고 또 그 삼성 그 삼성생명이 삼성 SDS 지분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4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그 삼성 그룹에 대한 지배 체계는 뭐 이미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어서 오히려 관심은 과연 그 상속세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세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이런 것이 변수가 돼서 오늘 장중에 삼성물산과 삼성 SDS가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삼성물산과 삼성 SDS를 통해서 배당을 늘려가지고 거기는 그 고율 배당을 통해서 상속세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주가도 장중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 2만 원도 넘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하도 그 장세가 그렇게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밀리긴 했지만 향후의 주가 전망은 곧 배당 시즌도 돌아온다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오늘 몇 가지 종목들을 보면서 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가 오늘 또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지금 오늘 장중에 시작은 항상 플러스로 반등을 시도하다가 되밀리고 하는 양상. 제가 오늘 그 주가 추이를 보니까 두 번째 날, 상장하고 두 번째 날 10월 16일에 그런 20만 원을 위협하면서 끝났던 날이거든요. 이때 여러 가지 그 빅히트에 대한 공모가가 너무 높았지 않냐 하는 그런 분석하고 BTS를만 그 치중하는 그런 매출의 불안전한 구조. 그래서 공모가가 너무 높아서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밀리고 하는 것이 뒤풀이되겠다 했는데 불과 일주일 영업일수로 채 한 5, 6일 정도 안 되면서 벌써 15만 원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와서 그때 당초 좀 시기상조라고 여겨졌지만 과연 공모가는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너무 그 과도한 걱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갈수록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장세가 하도 그 뭐 코스닥이라든가 거래소 막론하고 지금 차트로 보면 요 차트가 그 거래 코스피의 차트고요. 비교적 이 코스피는 물론 2400 돌파를 몇 번 시도하다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 2340 요선을 지키면서 주가가 뭐 급락할 패턴은 그렇게 보여주진 않고 있거든요. 그런대로 잘 버티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지수의 지지선을 이미 붕괴가 돼버려 가지고 강력한 붕괴선을 800으로 볼 수가 있었겠죠. 근데 오늘 800을
장대 음봉으로 뚫고 내려옴으로써 향후 코스닥의 전망을 상당히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하락하는 그런 원인도 어, 최근에 개인들, 우리가 흔히 동학개미라고 씩씩했던 스마트한 개인들이 거래소의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쪽에 매수를 많이 집중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코스닥이 주가 자체도 그 바이오라든가 뭐 배터리, 흔히 얘기하는 그런 그 우량한 그 벤처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주가도 뭐 액면가가 비록 500원씩이긴 하지만은 싸다는 인식 때문에 이쪽에 선취매를 많이 했다가 여러모로 그 불확실성이 팽배하고 그 정부의 그 과세, 그 대주주의 과세 비중을 3억으로 낮추고 하는 이런 여러 분위기들이 향후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선침해했던 거를 손절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래소에 있어서도 그동안 언택 관련주다 뭐 해가면서 그 인터넷 관련주들, 오늘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또 많이 하락을 했고, 여하튼 그 언택주하고 컨택주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다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나마 그 항공,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보면 바닥권에서 상승하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점차적으로 컨택주로 대면 관련주 쪽으로 좀 그동안 너무 침체돼 있었으니까 좀 시장 균형이 조금 넘어오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분위기들은 보이거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그래도 언택 관련주들보다는 비교적 바닥을 단단하게 지지면서 상승을 모색하고 있고, 또 뭐 호텔 신라 같은 종목도 완만하게 저점이 올라가면서 좀 그 장을 이제 그 패턴이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모양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코스닥의 그 관심 종목, 저희들이 지난 주말에 금년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던 종목들을 몇 개 살펴보고 오늘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난주에 그 렘데시비르를 사용 승인한다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많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도 이틀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여실히 보여줬고, 파미셀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 날 2만 원을 고점 찍고 2,600원 상승분을 반납했는데 오늘 또 보합권을 견디지 못하고 또 한 10% 정도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또 자회사가 그 렘데시비르에 들어가는 물질을 개발했다 했던 맥스로텍도 오늘 22%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장중에 그 주가 추이로 보면 금요일 날 상한가 들어가고 아침에 완만하게 우리가 보듯이 3% 정도, 제가 3%에서 5% 정도로 아주 강한 종목이 그 정도 선에서 출발하면 장중에 끌어올리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전형적으로 그런 패턴으로 주가를 다시 또 두 번 상을 끌고 가는 것처럼 22%까지 끌고 가다가 종가는 또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보면 또 그동안 별로 오른 게 또 없다는 이런 측면 때문에 내일 또 약하게 출발하면 다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새롭게는 완전 바닥까지 떨어진, 그리고 뭐 최근에 코스닥 하락세의 영향이긴 하지만 그 골드 퍼시픽이라고 하는 회사도 코로나 치료제를 와 관련된 그런 회사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상한가까지 한번 기록한 다음에 10월 8일 날 주가가 2,300원, 2,500원대에서 주가 거의 바닥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다른 종목의 대안으로 주가가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잘 체크하면서 매매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주도 오늘 허무하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9%까지 장중에 3,700원까지 갔다가 또 급락하는 이런 양상인데, 제가 당일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누차 설명하듯이 일단은 상승이 2% 미만, 2%, 3%에서 출발을 할 때는 전일 강했던 종목들 단기 매매에 참여를 하면서 또 전일 종가를 훼손하고 또는 시초가 밑으로 내려오고 할 때는 일단 조심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최대한도로 자산을 지키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그 코스닥의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 다음에 게임 관련주들, 그리고 그 자회사가 그 바이오에 투자를 했다든가 뭐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 관련주, 뭐 태양광, 뭐 이런 쪽들의 주가 흐름은 여전히 거래량이 그 좋으면서 상승 시도를 장중에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KEC라고 하는 종목도 그날 금요일 날 2,100원까지 갔다가 무려 8%까지 하락을 시켰는데, 오늘 아침에 소폭 플러스 출발해서 다시 2,150원까지 상승을 시키고 종가에 또 대밀리는 그런 양상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내일 1,900원 밑에서 시작한다든가 하면 조심스럽게 매수에 접근해 보시면서 짧게 매매를 하시는 전략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테림 포장이라고 하는 종목도 지난 주말에 한번 다뤘던 종목이고요. 여전히 그날보다 오늘 주가가 5,600원까지 장중에 상승폭이 무려 7%까지 나오고 마이너스 6%로 했으면 오늘 하루 변동폭만 14%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뭐 종가에 사서 가지고 가셨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일 보합 정도나 또는 소폭 마이너스 약하게 출발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장중에 그 되돌림을 노리는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삼부토건이라고 하는 종목이 지난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그 남선 알루미늄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이미 관련주로 이낙연 대표의 관련주다 하면서 삼부토건으로 동생분이 그 사장으로 가셨다. 그래서 삼부토건이 대량 거래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오늘 또 5,800만 주 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고, 남선 알루미늄은 약세를 면치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으로 따로 붙는 사람들의 심리가 아직 그 대선 관련주로 그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진성주에서 조금 탈락했다 이런 측면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흐름으로는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을 때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자꾸 기존에 그 이쪽으로 편입했던 세력들이 주가도 비슷한 국면이고 하기 때문에
종목을 교체하는 이런 상황에 접어들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약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주도주에 잘 편승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주로 SDN이 장중 반등은 오늘 또 4%가량, 오늘은 다른 때에 비해서 상승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지만 4%까지 4,370원까지 올라갔다가 종가에 밀렸어요. 그리고 분위기상 4,000원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내일도 혹시 약하다면 당일 매매 종목으로는 여전히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그 시장의 분기점은 미국 대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 후보 간의 그 오리무중인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심지어는 이런 이런 상태가 개표하는 당일날까지 우리 시장이 장중에 그 미국 시장 개표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어느 후보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주에서 누가 이겼다 그러면 또 어느 주 그 관련주들이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 이게 계속 되풀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확정적으로 어느 후보 측에 편중되거나 그런 게보다는 시장의 여론 추이를 봐가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목은 많이 있는데 반등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 주가의 흐름을 훑어보는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황 마치겠습니다.